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갈 예산 28조 원이면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 2번을 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코로나 지원 특별법과 이 특별법을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소비했습니다. 죽겠으니 살려달라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손실보상 없는 4차 지원금으로 퉁치려는 민주당.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폐업이 줄이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다시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3월 국회에서 코로나 지원 입법을 다룰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양당에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한가로워 보입니다. 상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지금 목줄을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합금지, 집합제한 자영업자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룸입니다. 이 공간대여 하는 사장님입니다. 2019년도 연말연시 매출액이 1,590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연시 매출액은 단 84만 원이었답니다. 파티룸은 연말연시 매출이 1년 매출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거나 몇 개월의 평균 매출로 기준을 삼으면 피해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등 고정비만 월 1,5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영업이 중단돼서 지금 수천만 원 손실이 났는데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은 30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특히나 가맹점주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프집 사장님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후 7시나 8시쯤 가게를 찾는데 영업 제한이 오후 9시 또는 10시로 걸리니 실제로 사실상 영업 금지나 다름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72%나 하락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카페는 기호 식품으로 취급이 돼서 겨울 내내 테이크아웃밖에 장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적자가 쌓여서 2월부터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값비싼 커피 머신도 고철값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합금지, 집합제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과 소급 적용을 하는 이유는 버틸 힘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틸 힘을 줘야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1%가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급 적용되는 손실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책임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얘기하듯이 국난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국난의 시기에 가게에게 위험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 가게가 버티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의당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정의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더 이상 국채 발행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이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재정 지원을 했는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고서는 IMF가 1월 달에 낸 보고서인데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에 GDP 대비 각 국가가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규모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44%를 지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43.2%를 지출했습니다. 독일은 38.9%를 지출했고 영국은 32.4%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3.6%만 지출했습니다. 꼴찌입니다. 이 13.6% 중에 10%는 유동성 지원, 그러니까 대출 지원 같은 간접성 지원입니다. 국채 발행 등 예산 추가 지출이나 세액 감면 비용은 3.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계부채와 관련된 도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국가부채가 45.9%, 가계부채가 100%가 넘었습니다. 미국은 국가부채가 127.2%, 가계부채가 82.2%입니다. 선진국 전체가 국가부채가 131%, 가계부채가 78%로 이처럼 모든 나라들이 가계의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부채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재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3월 국회 우리 정의당하고 함께 코로나 특별위원회 빨리 구성합시다. 네. 구성해서 코로나 특별법 논의하고 전국민 재난지원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들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일관적으로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텁게는 손실보상을 포함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넓게는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의당의 주장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일자리만큼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선언했고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습니다. 과감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실업자 수가 42만 명이 증가해서 15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결국 공공과 민간 부문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한국형 뉴딜 100만 개 일자리 중 60만 개가 월 27만 원 미만의 초단기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과 실적을 내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그래서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와 전국민 소득보험제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네, 결국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는 두 가지 영역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는 공공부문 영역, 하나는 민간부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부문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수출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민간 기업들이 선도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민간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확대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63.4%가 신규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고 또 민간에만 기대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해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자영업에서도 1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실업자가 157만 명, 확장적 실업자는 5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감안한다면 이런 숫자를 대기업이 과연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 제도가 필요한데 저희 정의당은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K 곡선이라고 합니다. 부의 집중도가 더욱 심화됐고 가난은 더욱더 가난이 심화되는 K 곡선 경제 도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앞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은 현재 한계에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그건 공공 영역, 곧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약 100만 개의 일자리 보장제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영역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 시군구 지자체별로 각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역별로 필요한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일자리를 1차적으로 확보하는 일자리 은행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은행에서 확보된 수요의 근거에서 각 시군구별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27만 원 주는 일자리 갖고 일자리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GDP 2%는 약 28조면 구체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청년 일자리 보장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돌봄 국가 책임제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최근까지 저희도 전 국민 고용 소득보험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고용 여부에 따라서 보험이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전체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짜자.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전 국민 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분들에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소득보험제를 도입해서 튼튼하게 두텁게 전 국민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연대세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 얘기를 할 때 이익이 충분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전 국민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사회연대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얘기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자리 보장제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지역별로 가장 필요한 일자리가 바로 지역 돌봄과 보건의료 영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공공병원을 시군구별로 한 개씩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거점별로 전담병원들을 확충한다면 보건의료 인력으로만 50만 개, 그리고 지역 돌봄 일자리로만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장 잘 따랐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터운 지원은 손실보상과 피해계층 지원으로, 넓은 지원은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정의당의 코로나 특별법입니다. 특히 시민의 삶을 위한 일자리 대책, 정의당이 제안하는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와 전국민 소득보험제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코로나 대책을 포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3월 국회 반드시 코로나 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양당에게 제안드립니다. 네, 기본소득당